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럽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들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의 청문 지명이 되고 나서 저희 제일 먼저 언론을 달구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한영이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고 뭐 시험도 안 받고 그것이 달궜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것이 지금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보지만 시험 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 점수와 그리고 탭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을 받았죠. 예, 제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3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굉장히 고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3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은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 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은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그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를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정말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서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비난 이건 참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이렇게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 센터 그 인턴 과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과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 공고상에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돼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인권법 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가 그 모집 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그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에 그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이 인권 동아리 아이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 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 학회인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그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그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다고 한다면 이건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네,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통영노선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 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 처가 거기에 의학교육원장 또는 뭐 센터장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거죠. 네, 네.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그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인데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센터장이 아니고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거죠. 네, 네. 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의 그 당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9월 7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 센터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재교육센터 연수에서 연수를 그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처가 저희 아이가 간 거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거죠. 연수가 아니라 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는 김주식 교수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아니 것 그게 같습니다.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체가 그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 발급 표창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어학교육원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발급한 표창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영재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그 당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의 이 문서 속성, 논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죠. 그때 이제 속성에는 이 파일의 속성에서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죠. 예,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서울대학교 정보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 및 순수 교육 연구 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이제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PC를 학교에서 PC를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근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것이 불찰이라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는 교체를 할 때는 서울대학교가 공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립대학교에서
예,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고요. 예, 예. 예, 보충 시간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보충하시죠.